예, 야외였으면 지금 자명진 이 연호가 나왔을 텐데, 예, 사이버로도 제가 다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명진입니다. 제가 이 국민대회 연사로 나온 게 재작년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개인적인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쓴 제 일기입니다. 내가 세월호 발언을 처음 한 때가 2019년 4월 15일이다. 옥중에 있는 박 대통령과 이제 갓 당을 책임지기 위해 나선 황교안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걸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페이스북에 몇 마디 썼다. 그게 세상과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황교안은 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 공감과 동떨어졌다며 3개월 징계를 돌려줬다. 그로부터 다시 1년 후인 2020년 4월 8일 나는 또 한 번 세월호 발언을 했다. 이번에는 선거 토론에서였다. 상대 후보가 쳐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나를 짐승이라 칭하길래 누가 진짜 짐승인지를 세상에 고하기 위해 세월호 턴트 속에 검은 진실을 폭로했다. 어차피 내 정치 인생은 세월호 굴레 덕택에 끝났다는 생각. 죽더라도 비굴하게 죽지 않겠다는 생각에 정면 대응했다. 또다시 세상이 뒤집혔고 좌파 코드에 맞추기 위해 목숨을 거는 황교안과 김종인이 나를 당해서 제명했다. 나는 세상을 피해 생면부지의 시골로 낙향했다. 신기하게 좋은 인연은 따라오지 않고 나쁜 인연만 망령처럼 질기게 따라붙는다. 수시로 피의자 출두 요구서, 재판 참석 명령서, 6년 전 세금 통지서가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의 원룸문을 퉁쿵 두드린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다. 8번째의 수사에서도 어떤 음모나 유기의 흔적도 못 찾았다. 근데도 아직 못 믿겠단다. 진실을 가리는 원흉을 쫓겠다며 악다구니를 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난리다. 세월호 덕에 배지 달았으면 됐지. 뭘 또 우려먹으려고 자식 잃은 부모 가슴을 또다시 후벼 판다. 지푸라기도라도 잡고 싶은 유가족 심정에 악마같이 음모설을 주입한다. 이쯤 되면 제2, 제3의 차명진이 나와야 하는데 없다. 나의 첫 번째 발언 때 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던 후배가 형 맞는데 좀 일렀어 했다. 그래 그때 내가 좀 급했다 치자. 근데 왜 아직도 이런 건가? 왜 아무도 이제 그만하시오 외치지 않는 거지? 그 이빠른 소리 잘하는 농객들 다 어디 갔나? 설마 당신들도 아직까지 세월호 음모설을 확신하는 건가? 아니면 차명진처럼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니 겁나나?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분 약속받았는데 벌써 많이 썼네요. 저는 여러분께 좀 쓴소리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죽 써서 개 주시렵니까? 여러분 뒤에 이제 제가 그린 만평이 있는데 만평 보시면서 그러나 말씀은 제 말씀 들으세요. 예, 저 만평 보시느라고 제 말씀을 이렇게 흘려드리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문재인 언제 끝나겠습니까? 감옥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실 매일매일 생각하는 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참 믿어마지 않는 윤석열 총장의 그 예리한 칼날이 드디어 문재인 목적까지 다가갔습니다. 문재인의 하명 받아서 수사하던 이성윤 드디어 이제 모든 비리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명을 받아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사기 폐쇄를 하려던 백윤대인가? 예, 이 사람 드디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청와대 문재인을 향할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신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우리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전에 있지도 않는 죄목을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30년 그야말로 무기형을 살린 바로 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엊그저께 이재용 재판 판결 받은 날 윤석열이 자기 부하 검사에게 전화해서 수고했다. 우리가 국정농단 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밤을 새서 고민했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이제 정신이 휙가닥 뒤집혀가지고 그래 박근혜 대통령 내가 참 없는 죄 씌워서 참 감옥 보낸 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모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보낸 문재인 내가 날리겠어. 바로 깜빵으로 보내겠어. 야, 이런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있다면 이거는 제가 원래 호모사피엔스 이후에 대단한 정말로 또 하나의 정말 발전된 유전자를 갖는 인종이 탄생한 겁니다. 윤석열 구수한 사람이에요. 구수. 그 사람 우리보다 뛰어난 거 없어요. 단지 연줄을 잡아서 시류를 잘 타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지금 문재인의 목젖에 칼을 들이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8일 날 박근혜 대통령 최종심 나왔을 때도 분명히 자기 특검 검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수고했다. 우리가 드디어 한 건 했다.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전화했을 겁니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문재인이가 18일 날 기자회견하기 전에 제가 볼 땐 바로 윤석열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 여보세요. 난 문재인이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없는 죄 만들어서 박근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내가 그 덕에 당신을 3단계나 승진시켜가지고 검찰총장 시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대통령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없는 거 잡아놔서 대통령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괴롭게 해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아니 월성 1억이 그거 환경보호에 도움 안 돼서 내가 패소했는데 그걸 왜 자꾸 사기 죄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뭐라 그러냐? 아, 대통령님, 제가 조국이를 왜 날렸습니까? 그거 고름입니다. 고름을 짜야지 대통령님이 바로 임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짜드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월성 1억이 이거 백윤대 그 사람이 그냥 다 뒤집어 쓰도록 고선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윤석열을 목매어 기다리는 고도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유우파에도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차명진 TV에서 윤석열 믿지 마세요 했더니 구독자가 50명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보면 황교안 열렬히 지지하던 황교안 대통령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가짜 우파 가짜 사이비한테 속지 맙시다. 윤석열은 그냥 칼잡이 무사입니다. 칼잡이 무사에게 뭘 더 기대하시려 합니까? 윤석열이 정말로 살아있는 적폐 수사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할 때 그때가 어쩐지 압니까? 바로 우리가 재작년 광화문에서 매일같이 문재인 주사파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니까 윤석열이가 거기에 힘받아서 살아있는 수사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탄압받아서 작년부터 바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부터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버리지 마세요. 좋습니다. 다만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대통령이다 그런 있지도 않은 희망고문 스스로 하지 마시고 이제 윤석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 우리가 나섭시다. 이제 자유우파 국민이여 당신의 발로 서시오.
그래야만 이제 기회주의자, 칼잡이들도 바로 문재인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민주당 20년 집권한다는데 이제 끝장내야죠. 이제 그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바로 우리가 저 민주당 바로 콧대를 꺾고 그들 그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들한테 정신 차려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가 1등 말이 됩니까? 안철수가 어떤 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일 먼저 외친 자입니다. 지지난번 선거에서 있지도 않는 중도정당 만들어가지고 우리 뭡니까? 당시 자유우파, 당시까지는 자유우파였던 자유한국당 표를 싹 가져와가지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제1당 되게 만들었고 그 여파로, 물론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지만 그 여파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2당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박근혜 탄핵의 단초를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자가 지금 저 문재인하고 맞섰다고 문재인에 대치되는 제 첫 번째 후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제 정말로 부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명박 대통령한테 속닥 해가지고 중도 실용주의가 최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치 모르는 양반이 그래 그게 좋은가 보다 중도 실용주의 해가지고 막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좀 세웠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중도 실용주의 쑥 빠져가지고 좌파들한테 다 내줘가지고 우리가 이 꼴을 당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형준입니다. 그 자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전혀 품성이 안 된 자입니다. 여러분,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 피워서 새로 결혼한 자예요. 도덕적으로 제대로 좀 된 자가 그래도 우리 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 써서 개 주지 맙시다. 우리가 지난번 정말 자유파의 모든 힘을 합쳐서 이 대회를 주최한 정광훈 목사님까지 정말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제 말을 안 듣고 황교안한테 팍팍 밀어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유파가 1등 했습니까? 중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니네 잘했다. 대신 우리는 표는 저기 좌파 찍을게. 그러니까 좌파가 1등 된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180표로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밀어줬는데 아우 태극기 세력 니네는 우리가 발로 차고 진 이겨도 우리 표 찍게 돼 있어.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은 저기 뒷간에 가 있어. 지금도 그런 소리를 걔네들이 짓거리고 있는데 가고 하물며 예 야당 단합해야지 안철수 찍어줘야지 이따오 소리를 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문재인이 물러가면요 그 자리에 자유파의 새로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 중도가 들어가든지 문재인보다 더 문재인스러운 이재명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문재인이 물러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꽃을 이 땅에 피우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격, 이 인격을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발전된 나라를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그 세상을 펼치는 건데 문재인하고 반대한다고. 그게 좌파인지 기회주의자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밀어주는 여러분이 나라를 망칩니다. 일어나세요. 자유파 국민이여 당신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라. 스스로 독자적으로 나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